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보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보자기 싸는 사람, 한복 만드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 동화책 쓰는 사람, 자연주의 요리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효재입니다. 그야말로 수식어가 많은 수식어 부자. 하지만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말하는 그녀. 한복집 딸로 태어났어요. 기억하는 난 4살부터 헝겊 쪼가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그 세월이 벌써 60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안 입는 치마를 안감, 겉감 분리해서 싸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의 보자기 아트가 만들어졌고, 이제 저만 보면 한복 디자이너라고 생각 안 하시고 보자기 이렇게 얘기하세요. 쉬지 않는 손, 바지런한 마음. 한복을 짓는 일부터 시작해 바느질이며 보자기 아트, 그리고 살림과 요리까지. 일상 속에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사람. 광목이라는 단어가 우리 운동회 때 이렇게 본부석, 교장 선생님 계시는 곳에 이렇게 차일로 쓰이거나, 옛날에는 초상이 나면 다 광목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쓰이는 옷이었는데 그 광목을 가지고 술을 놓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한 장르가 됐어요. 그게 효제처럼의 시작이에요. 한 장의 보자기처럼 세상을 다정하게 감싸 안는 그녀의 마음을 만납니다. 충북 괴산 속리산 자락에 그녀의 집이 있습니다. 자연주의를 넘어 자연에 깃들어 살고 있는데요. 이 그릇이 너무 마음에 들어. 첫눈에 반했어. 이거 만들 때 무슨 생각하고 만들었어? 옛날에 음. 힘들 때 어머, 너도 힘들 네,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었죠. 어. 힘들 때 이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데 이제 일도 있고 이제 어머. 있으니까 이 우물을 만들면서 아. 저만의 이제 휴식처를 만들었죠. 아, 그래. 그걸 내가 알아봤다, 그치? 네. 야, 이거 나 뭉클하게 한. 내게도 우물 그릇이 생겼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가져가면 상처나고 위험하잖아. 맞아요. 작업하면서 손에 흙 묻고 후다닥 누군가 오고, 그래서 가장 빨리 뚝딱 매듭법. 뚝딱 매듭법. 어. 네. 자, 그러면 내기팅이를 이렇게 쓸어 올려서 머리 빗어 올리듯이. 머리 빗어. 그리고 어릴 때 생각해봐. 엄마가, 아빠가 머리 쓸어 올려서 빚어줬을 때처럼. 항상 왼쪽부터 쓸어서 네. 또 오른손으로 쓸어서. 이렇게 하면 얘를 오른손으로 잡아. 네. 그리고 왼손으로. 자, 이제 우리 뚝딱보다 빨리 뚝딱. 짠. 와, 정말 고속이지. 너무 고속인데요? 이렇게 고속. 평범한 상자 하나에도 손의 정성과 마음의 품격이 스며듭니다. 단정한 보자기 한 장이 무심한 일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세상을 다정하게 매만집니다. 삶을 감싸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예술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작품이 이제 포장할 때 마지막 호흡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보자기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작품에 대한 태도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 네. 마무리까지, 그치? 네. 단순한 포장을 넘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묶는 보자기. 천 한 장에 담긴 온기, 그 다정한 마음이 물건의 품격을 더합니다. 흔하지만 넉넉한 보자기가 이렇게 예술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보자기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복집을 하면 예전에는 예단 이바지 싸러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전통 매듭법으로 빨갛고 파란 이중 보자기로만 쌌거든요. 그 보자기 싸는 게 한 번 쓰고 안 쓰니까 이걸 어떻게 재활용하는 법이 없을까 해서 이중 보자기를 낱장으로 분리했어요. 그리고 빨간색 보자기는 성탄 때 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지수가 쌓이게 됐고 보자기 선물이라는 책이 나왔고 전국에 떡 만드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책이 정말 너덜너덜해지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제는 각 지방에서도 보자기를 가르치는 특별한 직업이 생기게 됐죠. 전통의 지혜를 오늘의 감성으로 이어 보자기 아트를 시작한 사람. 한 번 쓰고 버리던 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일상의 살림을 예술로 바꾼 사람. 그렇게 이효재의 삶은 시대의 미학이 되었습니다. 그 와이너리 오너들이 오시면 저와 함께 보자기 체험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당연히 와인병 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제 선물하고 그리고 이런 색을 쓰는 이유는 이제 와인이 혹시나 묻을 경우 생각해서 진한 색으로 포장하죠. 생활의 발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머리 닦기. 보통 머리는 우리가 세 가닥으로 따요. 근데 이건 보자기가 네 가닥이기 때문에 네 가닥 머리 닦기. 보자기 하면 일단 받침이 없어서 복을 싼다는 의미도 있고 외국인들도 따라하기 좋고요. 요즘은 실용 더하기 멋, 아름다움을 더해서 다들 따라하고 싶고 갖고 싶어지는 게 유행인데 유행이 뿌리 내리면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딱 지금 이 지점에 보자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뿌리 내리게. 실용과 아름다움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전통은 다시 숨을 쉬고 새로운 문화로 뿌리 내립니다. 그녀의 보자기는 낡은 물건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고 오래된 기억에도 따뜻한 빛을 덧입힙니다. 아버님은 섬세하셨고 어머니는 만드는 거 아주 특별하셨던 것 같아요. 간장에 하얀 꽃이 피면 단내 난다고 동네 할머니들이 놀러 오셨거든요. 그럼 꼭 덜어 가세요. 그럼 간장 종지는 목이 이렇게 잡고 그러면 행주로 어떤 할머니 이렇게 손으로 입으로 이렇게 닦아 드시고 물행주로 닦고 마른 행주로 닦고 그러면 항아리 항상 보자기로 그때는 다 면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싸가지고 근데 제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손끝에서 살아 숨쉽니다. 남다른 감각, 유명인과의 인연으로 1세대 인플루언서라는 수식어를 가진 그녀. 평범한 날의 온기를 채워넣는 사람. 그녀는 지금도 마음 부자로 살아갑니다. 보자기의 매력이요? 보자기의 매력은 나를 창조적으로 바꾸는 거죠. 어떤 누구나 보자기를 처음 만나면 네모난 천이에요. 이걸로 무엇인가 싸고 매듭법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그동안 매듭법도 뭐 만들지 하면 또 만들어져요. 그게 저한테도 놀라요. 끝없이 나아가는 것. 이게 보자기의 매력이에요. 시작은 천 한 장으로 시작해서 책을 만들었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는데 또 새로운 매듭법이 만들어질 때 이건 엄청난 매력이자 내 평생 가져가야 될 숙제구나. 6년 전 그녀는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괴산의 산속으로 들어갔는데요.
더 단순하게, 더 고요하게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놀이터예요. 집이 조그만해서.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여기에다 깔개 깔고 이제 먹고 놀고 즐기는 곳인데, 지난번에 해보니까 배기는 거야. 내가 이걸 안 잘라줘서. 그래서 아예 잘라야겠다 해서 오늘 저녁에 여기다 깔개 깔고 저녁 먹을 거예요. 그녀의 놀이터가 된 정원, 나무와 풀, 바람과 빛이 함께 노는 곳. 효재의 일상은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진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신기한 정원이 만들어지는데 세월이 5년 걸렸어요. 풀담, 우리가 돌담을 보고 벽돌담을 보고 수많은 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1m 높이의 풀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바닥에 내렸을 때와 풀담 위에 내렸을 때 풍경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풀담을 만드는데 자연 풀담이죠. 5년 걸려서. 그건 기다림. 그리고 친구들이 마당이 이게 뭐야, 이 수많은 비난을 이겨내야 오늘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올 겨울 눈 온 풀담을 보고 싶어요. 바로 그 해예요. 잘라서 반지를 끼고, 예뻐. 자연 속에서 그녀는 자연 그대로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바빠라. 평범한 하루에도 그녀는 아름다움을 피워냅니다. 서울엔 예쁜 기와집에 살기도 했고요. 길상사 앞에 성 같은 집에도 살았어요. 졸업이죠. 서울 졸업해야겠다. 그 시작이 코로나였어요. 코로나가 짧았다면 도로 서울로 갔을 텐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한 그루 나무로 이 산속에 뿌리가 내려졌고, 이제 산속이 내 집 마당이 된 거죠. 집 나가면 500년 전에 역사가 그대로 있어서 과거에 살고 있는 느낌,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2시간이면 서울 가기 때문에 지금도 오촌 2도 서울 일과 병행하면서 균형 있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있으면 산속에 오고 싶어요. 산속에 있으면 서울 가기 싫어서 핑계를 막 대요. 이제 산속 사람이 다 된 거죠. 주변의 자연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집, 그리고 그녀의 생활 미학이 스며든 공간. 이곳에서 삶은 더 단순하고 깊어졌습니다. 이 공간은 보통 집들은 들어오면 거실이에요. 근데 이 집은 정말 의외의 공간이죠. 여기서 요리도 하고 수업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다목적 공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옛날 마당에서 온갖 일을 한 것처럼 이 공간 안에서 온갖 재미있는 일을 만들면서 즐기는 곳. 자연은 그녀의 집안에서도 숨을 쉽니다. 천장이 나뭇가지에 빛이 스며들고 연꽃의 열매 속에 보석이 피어납니다. 아기자기하고 처음에 들어온 뭐가 많아 보이는데 하나하나 보면 다 특별하죠. 얘는
이제 겨울철에 굴을 막 까먹다 보니까 뜨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뭐 뜨개로 쓸까 하다가 무심코 놨는데 어머 뒤꿈치 들고 있는 힐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버려질 굴 껍질인데 힐이 돼갖고 사랑받죠. 예. 그래서 이 바구니 안에는 커피들 들어있어요. 그 캡슐 커피, 여기는 그 스틱 커피, 설탕 들어있는 스틱 커피. 그래서 이거는 커피 바구니예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살고 있어요. 이 방은 물이 흐르는 효제의 정자, 정원 뭐 이런 물이 흐르고 물소리가 보세요. 내가 물소리를 만들어서 즐겨요. 속 시끄러울 땐 이러고 있다가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렇게 물소리를 바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 자리예요. 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얘를 옮겨 놓고 먼저 하는 행위가 있어요. 심호흡 한번 하고 얘를 물을 한번 찍어요. 물을 한번 찍고 이 여기를 이렇게 무늬를 물을 칠하면 자연 속에 무늬가 나와요. 이게 거북이 등뼈 무늬래요.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물칠을 한번 한 다음에 돌하고 또 대화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줄까 이러고 물놀이를 하는. 자연을 실내로 옮겨온 또 하나의 공간. 물이 흐르고 빛이 머무는 자리. 차를 우려 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 하염없이 듣는 물소리.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완성됩니다. 대문이 안녕하세요. 내가 안녕하세요. 기다렸어. 핸드폰 또 안 돼. 에? 핸드폰 또 안 돼. 왜 갑자기요? 모르겠어. 저 이따 봐드릴게요. 야, 아이고, 네. 땡큐. 안녕하세요. 네. 이거 산속에서 꽃피랬어. 나 나- 두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제가 갑자기 선물로 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 좀 정도 밀렸어요. 비야 뭐.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예술인데요. 살림의 여왕,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는 사람답게 요리 솜씨를 뽐내봅니다. 어서. 저의 양아들 원, 투. 이 친구들이 원래 성악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학 가서 아프고 성악을 포기하게 됐고, 야, 너한테 하나님이 목소리를 뺏어가다니 커다란 할 일이 있나 보다. 내 아들 해. 해서 산속에 아들이 생겼고 그 아들이 이제 온갖 굳은 일 다 해주고 여간 든든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름이 온맛의 코스고 온맛의 코스의 특징은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음식의 온도가 맞아서 음식이 특별히 맛있지요. 받으시오. 그것도 들고 먹어봐봐. 밥이랑 밥에 얹어갖고. 인연은 예고 없이 찾아와 어느새 마음의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대모님 요즘 되게 많이 바쁘시죠? 책 나와가지고 북토크 하러 다니느라고 바빠. 제가 그거 저번 날 북토크 할 때 노래 불러줘서 야 너무 좋았어. 아닙니다. 그때 정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들 좋아했어 다들. 막 운 사람도 있었잖아, 그치? 예. 야,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기쁘겠더라. 저 깜짝 놀랐어요. 어. 눈 마주쳤는데 울고 계셔가지고. 저도 거의 수술하고서 한 7년 만에 거의 네. 근데 이제 어머, 부르고 세상에. 나서는 뭐, 아무튼 괜찮아? 목은 괜찮았어요. 그때. 아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우셨던 분이랑 그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지. 네. 그 영상이라는 게 어머, 누군가에게 그렇게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다니 음악으로. 함께 밥을 나누고 웃음을 섞으며 그렇게 가족이 되어갑니다. 형의 인연으로 이렇게 대모님을 알게 돼서 어떻게 보면 저는 또 본가가 김해라서 좀 멀리 있어요. 어머니가 거기 계신데 여기 오면은 이제 뭐 또 다른 제2 어머니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그 정도로 저는 의지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저한테 그런 많은 에너지와 힘도 주시는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대모님의 그 무엇을 하든지 대범함 그런 게 좀 부러워요. 저는 사실 약간 좀 성격이 내성적이어가지고 사람 만날 때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제 대모님은 누굴 처음 만나든 약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질문하시고 배울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취하시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대모님한테 좀 배워서 나중에 제가 뭐 농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배우고 싶어요. 세종시 북악면 오래된 시간의 결이 고요히 남아있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정갈한 찻상과 반지꼬리 여전히 따뜻한 이 공간에서 효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종에 정말 귀하게 고택이 있어요. 그 고택 이름이 홍판서 댁이고 그 사랑채를 제가 평생 쓰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채에서 옛날에는 많은 손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세종에 방문하는 귀한 국빈들, 귀빈들이 미국의 워싱턴처럼 한국의 선비들은 어찌 살았을까 이런 체험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곳에서는 의식주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오늘 처음 집들이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채 이름이 효류정, 물이 흐르는 효젠의 정자라는 뜻이고요. 저한테 공부하는 학생들을 초대해서 제가 체형이 변해서 이제 못 입는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려주는, 손을 좀 봐서 물려주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즐기려고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초대했어요. 물이 흐르는 효재의 정자. 이름도 참 멋스럽죠? 이 단정한 공간에서 제자들과 바느질도 하고 수다도 즐기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실을 꼈어. 그러면 여기 너무 길면 옆 사람 눈 찌르니까 큰일 나. 그래서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이거 할 줄 알아? 이렇게 해서 매듭 엮는 거. 이렇게 매듭. 그래서 쭉 당기면 쪼글쪼글해지거든. 쉽지? 레이스가 되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또 음식물이 묻으면 떼워야 돼. 같은 디자인으로. 그래서 내 옷은 뭐가 막 붙어 있어. 다 떼온 거야.
실은 천을 잇고 웃음은 마음을 잇습니다. 그치? 예쁘게 만들어서 달아야지. 어머머머머 이게 뭐니? 어머머머머 얘들아 이게 뭐야? 이러면 되겠니? 똑같잖아. 그래서 일만 나타나면 우리 집이 지붕이 들썩들썩해. 누가 휴대전화 똑같이 하나 내게 하기 이런 거 하고. 바느질 속에서 웃음이 피어납니다. 어쩌녁부터 행복해요. 오늘 아침에는 또 뭘 갖다가 엄마 새처럼 뭘 갖다가 또 날라다 기쁘게 해줄까. 국리가 꼬리를 무니까 자꾸 제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 문화 수업 앞에 문화자가 붙는 게 무슨 고상하거나 거룩한 게 아니고요. 일단 즐겁고 재밌고 좋아서 하다 보면 전문가가 돼 있는 우리 전통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랑방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짓는 이 시간. 바느질이 사람의 온기를 전합니다. 훈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 아니 이렇게 해서 이제 꼬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성 전과 여성이 후가 됐어. 너무 다르죠. 그러게요. 어머머머머머 이게 너무 예쁘지 않니? 꾸돈이? 그녀가 가지고 있던 옷을 제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레이스를 달아 옷을 수선했는데요. 어머 선생님 딱 맞았어요. 내 옷 뒤돌아봐봐. 같아. 그러니까 아니 여기 허리도 쏙 들어가고요. 옷에 딱 맞아졌어요. 조금 펄렁펄렁했었는데 금방 잠깐 뭐 순식간에 너무 예뻐졌어요. 이게 마술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성품은 있는 걸 내가 그냥 그대로 쓰는 건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수업만 받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전해져요. 선생님의 에너지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저 삶에 깊숙이 선생님의 에너지가 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해요. 이렇게 바느질을 할 기회가 없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너무 소중하지만 이렇게 웃고 떠들다가 따라서 조금씩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뭐가 하나씩 뚝딱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뜻깊은 소중한 시간이에요. 바느질 수업은 추억이 되고 함께하는 시간의 온기를 전합니다. 충북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현장입니다. 전 세계 공예 예술인들의 작품이 한데 모였는데요. 그 가운데를 효재의 작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소망을 보자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 4가닥을 머리닦이에서 내면을 보자기로 표현했죠. 소망 보따리. 우리 가슴 속에 누구나 소망 보따리 하나씩 있거든요. 그 내면을 보자기로 표현한 거고요. 여기 색동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은 제 염원을 가지고 천정에서 내리 쏟아지면 정말 아름다운 우리 색깔을 가진 근사한 모두의 염원을 담은 샹드리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보자기 싸는 과정에 제가 먼저 치유되고 정화되고 결국 이뤘을 땐 제가 행복해져요. 근데 이걸 정확히
전달되고 전이 되는가 봐요. 다들 지나가면서 사진 찍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세요. 마음속 바람을 담은 소망 보따리. 한 장의 천이 마음이 되고 색이 모여 빛이 됩니다. 효제의 보자기는 단순한 천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소망을 품은 이야기인데요. 예쁘니까 자꾸 만져가지고 보자기가 일상에서 늘 쓰는 거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 만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통로니까 한 번씩 툭툭 건드리고 사진 찍고 이러니까 얘가 상처받지만 아 반응이 좋구나 이러고 손대면서 기뻐요. 사실 손으로 세상을 빚어온 그녀에게 공예 비엔날레는 늘 특별한 자리였는데요. 저 23년도 비엔날레 이상봉 선생님, 한잼마 그리고 저 셋이서 홍보대사를 했고 그때 초대국인 스페인도 다녀왔고 파리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예술, 미술, 문화 하면 인구 집중, 서울에 편중돼 있어요. 이 작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이렇게 큰 행사가 열리고 전 세계에서 공예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월드컵, 올림픽에 비할 수 없죠. 청주의 엄청난 자랑이고요. 충북의 자랑이에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세계인의 공예 축제. 손의 온기와 삶의 철학이 만나는 자리. 그 무대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호령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보자기란 단행본이 있어요. 거기서 보자기와 한국의 문화 원형에 대해서 쭉 소개된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의 어떤 그 정서, 정신, 가치의 함축적으로 표현된 어떤 에센스나 엑기스가 바로 이 보자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분은 단순한 옛날 어머니의 보자기가 아니라 아트, 그러니까 예술로서의 보자기, 그 다음에 함께 참여하는, 만들고 직접 써보고 이렇게 이런 참여하는 보자기, 그 다음에 보자기를 통해서 문화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더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또 전 세계가 함께 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보자기를 통해서, 사실 보자기의 특징 중 하나가 품는 거 아닙니까? 감싸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중에서 이호정 선생님은 이렇게 문화를 품고 세계인을 품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그 아주 강력한 좀 인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동 하나하나에 간절한 바람이 매달려 있고 그 염원이 모여 찬란한 빛이 됩니다. 그녀의 작품은 마음의 샹들리에처럼 세상 위에 반짝입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저녁 때 북토크가 있어요. 제가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고 예쁜 북토크가 있어서 보자기 가지러 왔어요. 책을 멀리서 오는데 책을 보자기로 선물로 싸주고 싶어가지고 보자기 가지러 온 거예요. 삼청동이 워낙 예쁜 동네여서 이제 전국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제 효제 팬들이 방앗간처럼 들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즐기고 소품도 사가고 이런 곳이에요. 서울에 일 있을 때마다 와서 일 보고 이제 여기가 예쁜 동네니까 오며 가며 다 이리로 와서 만나고 아지트죠 뭐. 오며 가며 잠시 들러 이야기를 나누는 아지트. 물건을 고르는 손끝엔 추억이 스미고 그 공간엔 늘 따뜻한 온기가 머뭅니다. 빨간 거를 하나 해줘야 내가 슈퍼맨 보자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재봉틀이 돌아가는데요. 오랜 세월을 맞춰온 호흡이 이렇게 발휘되나 봅니다. 자, 빨간색. 오케이. 봐, 금방 우다다닥 만들어지니까 좋다. 비 내리는 저녁. 오래된 골목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녀는 보자기 한 장 한 장에 정성을 내려놓습니다. 이번에 책이 효제어와 효제안주라는 책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영국에 촬영을 가게 됐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가게 됐는데 그 정말 괴산 같은 이런 동네에 농부들의 삶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농부네 집에서 묵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염원이 생겼어요. 아, 영국은 농업인이 정말 멋지구나. 그런 염원을 갖게 됐고 제가 이 산촌에 살게 됐죠. 이 산촌에 살면서 6년을 사니까 농업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쌀 소비를 어떻게 촉진하면 세상에 도움이 될까 해서 안주라는 책을 만들면서 우리 전통주 소개를 자연스럽게 해서 술 먹을 때만큼은 칼로리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안주라는 책을 하나 냈고요. 효제어라는 책은 수많은 세월 동안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낸 내용들을 정리해서 효제어라는 수다책을 냈는데 말을 묶으니 책이 나왔네요. 이러면서 호호호 웃는데 제가 덩달아 행복했어요. 오래된 공간에 고요한 설렘이 흐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작은 장소에 귀하신 분들만 자리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북토크라 함은 다양한 장치들이 있기 마련인데 저희는 정말 순수하고 우아하게 독자와 저자와의 대화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순수하게 독자와 저자와의 대화를 위한 자리. 어쩌면 이 또한 효제스러운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멋이 더 깊다.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감동. 그건 타고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아, 이건 설명하는 순간 멋이 다 도망가 버릴 것 같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요즘 되게 SNS도 그렇고 뭔가 챗 GPT에 막 이런 세상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나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저는 조금 되게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글을 딱 읽었는데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나의 특색과 특성과 그냥 이게 나구나라고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굳이 쫓아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 나의 모습이 부럽지가 않아. 그 세월 내가 연습한 게 어디야. 그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각자가 마음에 닿은 문장을 고르고 그 이유를 나누며 어느새 그녀의 이야기에 물들어갑니다. 산속에 있다가 서울 나오면 젊은 사람들이 항상 기쁘게 반겨주니까 감사하고 좋고
오늘 음악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북토크여서 마치 거실에서 친구들 불러서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따뜻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문장 위에 음악이 천천히 내려앉았는데요. 문장이 품은 온기와 여운이 선율을 타고 공간에 퍼집니다.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나는 또 이 여인한테 힘을 줘야 돼. 그러면 그래. 선생님이 싫어하실 수 있는데 좀 제 기준에 좀 동화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단정 선을 걷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삶을 대하는 애티튜드나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이게 누군가의 수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범접할 수 없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 선생님은 좀 동화 속에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타고난 예술가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억지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되게 좀 자기의 재능을 좀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선생님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기를 매듭으로 만들어가지고 멋진 가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제가 처음 뵀을 때도 찻잔에 왜 저희가 옛날 동화에서 보듯이 뭐 버드나무잎을 뭔가 나뭇잎을 띄워주셨어요. 급하게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게 책에서만 보고 이런데 이런 거를 자기가 그냥 느끼고 그대로 삶으로 쓰시는 분이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게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새깁니다. 그녀에게는 사인 하나도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이자 마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예술입니다. 보자기 매듭에는 언어가 있어요. 이 전통과 문화는 이렇게 단락지어지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이거든요. 오늘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서 사명감이 생기기 때문에 내일, 후년 이렇게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니까 잘하게 되고, 그 잘하게 되는 일이 소문이 나서 산속에서도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속리산의 바람이 머무는 집. 그 안에서 그녀의 하루가 천천히 피어납니다. 삶은 예술이 되고 예술은 다시 일상이 되고, 작은 가지 하나에도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 그녀의 날들은 자연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별난 사람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속바지가 빠졌어요. 30년 전에는 따라와서 얘기했어요. 등에다 속바지 빠졌어요 이랬는데, 이제 지방 다니면 다 속바지 빼입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요리하는 분들이 다 저같이 모자를 쓰고, 좋아하는 색깔 헝겊 모자를 쓰고 이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보자기를 다 싸게 됐고, 이제 어린이 반 보자기까지 생겼고, 그냥 오래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 오니 하나가 됐어요. 보자기와 한복이 드디어 하나가 돼서 효재가 하는 일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래서 저는 누군가 고민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가보면 뭔가 되더라고요. 그게 벌써 68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70살이 기대가 돼요. 진심으로. 삶은 결국 마음을 잇는 일. 보자기처럼 따뜻하게 세상을 감싸 안는 사람 이효재. 한 땀 한 땀 이어온 시간 속에서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피어날 것입니다.